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우침 없는 시사, 균형 잡힌 뉴스 정치와이드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거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무엇을 찾아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살려내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면서 비례당까지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정당이 또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목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료 기다리는데 탈당을 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법사위 안 나오고 인터뷰만.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불출석했다 그러죠. 법사위원인데요. 그리고 어제도 그러고요. 언론 통행, 유튜브 채널을 통한 무슨 인터뷰 이런 내용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은 꾸려졌어요. 그리고 이 진상조사단에 속한 의원 오늘 뭔가 얘기를 좀 내놨는데요. 지적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상조사단에서는 재산 공개 자료와 함께 변동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동 내역에는 보통 보면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가지고 요 양식을 세워달라. 네. 그 요청을 했었고 네.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 날 탈당을 하신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전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뒤에 민주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통하는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만 나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는 없어요. 거기에 나와서 본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더 이상 당은 못 믿겠고 이제 유튜버들과 지지자만 믿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상황. 글쎄,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YTN 기자라든지 뭐 MBN 기자라든지 예. 뭐 MBC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들어 연락을 받고 예. 자기네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 이제 질문을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 나가가지고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상당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안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들어있고 또 정확한 이야기라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또 유튜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소명하고 설명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한 번 거짓말하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면 추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그동안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남국 의원하고는 같은 소속 정당의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후배 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자주 접하시고 가깝게 지내는 뭐 이런 사이로 알고 계신데 조금 실망을 좀 많이 느끼셨나요, 이번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도 얻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라도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에 인터뷰를 한 이 유튜브 채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나갔던 그 진행자와 질문을 주고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궁금한 점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 이제 별명이 꼬꼬무잖아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의혹인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선적이었다. 또 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수많은 또 법적인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또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자꾸 이게 자꾸 덮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나온다. 지금 저것도 곧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 거래를 한 게 이제 소액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수천 원이다. 상임위 중에 뭐 거래한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뭐 소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김어준 방송 진행자마저도 그밖에 아니냐 못 믿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 전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특정 어떤 지갑에 있는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벌써 몇 천만 원짜리인 게 드러났고 아무리 봐도 소액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김남국 그 의원이 이제 그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지금 코인 투자가 가상화폐 투자가 전업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일개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일개 전업 투자가 아니라 가상화폐계 어떻게 보면 큰 손 왕급 되는 그 정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불신 그리고 개인과 민주당에는 엄청난 국민의 어떤 비난을 계속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민주당은 사실은 발칵한 상황이죠. 근데 탈당을 했어요. 근데 탈당 전에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 윤리 감찰을 한다는 지시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나오는 말은 당사자 본인의 협조가 없다라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제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 전에 자료 제출,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조사를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자료 제출 건을 놓고도 약간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요청된 자료 중에 이용 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하루에도 이게 체결이 1개, 2개, 100개, 10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다 열람해서 보여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당에서는 뭔가 제출이 안 됐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낼 거 다 냈다. 다만 뭐가 복잡해서 뭐 취합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을 했죠. 자, 근데 거기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래소 얘기를 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에서 통계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소 발부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 의원 본인 요청 없었고 진상조사단 요청만 있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제출하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는 이제까지 그 김남국 의원의 해명 중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금이든 또는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거래 자료를 달라면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빤하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번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요청이 없었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과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런 취지였어요. 너무 거래 내역 이게 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냐고 시간이 걸렸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달라고 하면 주는데. 다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김남국에는 자기한테 아주 불리한 거는 빼고 유리한 거면 이게 골라서 달라고 이러려니까 이게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모든 거래를 달라고 하면 이게 다 준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게 그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탈당은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과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짜고 치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게 그 민주당 지도부도 문제예요. 왜 그 탈당기 하나 4명이 탈당이 됩니까? 그거 이게 보류 안 하고 징계 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당도 못할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게 2번이나 잠시 떠난다? 그러면 이게 잠시 못 떠나게 영구 제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정성이 있으면 여든 야든 합쳐가지고 우리 국회 윤리라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이게 유명무실한 기구지만 만약에 여야가 합쳐서 징계를 윤리하면 이게 제명이 됩니다. 그렇죠. 안 될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출석도 안 하고 아무 의정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이게 저는 그 월급도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이 상임위 시간에 또는 이게 본회의 때 코인해라고 이게 월급 줬습니까? 저는 빨리 이게 그 사퇴를 민주당도 국민의힘 합쳐서 의원직 사퇴를 시켜야 그나마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는 거고요. 이번에 그 상임위 해명도 보세요. 몇천 원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게 더 분노가 나는 게 차라리 몇십억이면 상임위 중요보다 몇십억이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몇천 원 벌려고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상임위 때 몇천 원 벌려고 고인합니까? 정말 이게 저는 김남국 의원이 아직도 이게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 코인 전문가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 내부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 그리고 친인척 등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뭔가 거래는 다 파악이 되니까. 김남국 스캔들이 아닌 대형급 스캔들로 커질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게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래소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이터를 검찰이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박원석 저는 이거는 대형 스캔들. 몰라요. 과연 이게 있는 거지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니까는요. 반드시 저렇게 된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떤 코인을 어떤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그게 다 나타나겠죠.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고 이게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포착해서 통보한다는 의미는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을 때 그 이상거래로 포착을 합니다. 때문에 검찰도 이번에 이제 부정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불법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 그렇죠. 그래요, 범죄수익 지금요.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이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다면 이건 혐의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단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뭐 일부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불법으로 그러니까 범죄적인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은닉한 혐의를 지금 검찰이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돈 세탁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다가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범죄 수익에 가담한 뭐 사람이 됐든 뭐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여기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실제 수사가 거기까지 갈지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런 정도의 불법 행위까지 가담을 했는지는 뭐 지금 저희가 단언해서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이 3번 영장을 청구한 끝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3번째 만에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 전까지 2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다 법원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또 김남국 의원이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겠지만은 내놓는 해명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자꾸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자꾸 다른 설명을 내놨다. 네, 법원으로서 검찰로서도 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그 영장 그 발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정치권 인사들 여기 나온 패널분들도 지금 상당히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일관되게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이 여야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또 지금 여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저는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뭐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분의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고 이게 다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이런 거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원 자리까지 이제 논란이 됐네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짧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수사 기관을 담당하는 법사위원회에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민주당 추강욱 의원도 있었고 간혹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에 있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코인과 관련된 이 규제기관이 뭐 금융위도 있고 금융정보분석원도 있지만 법무부도 일정한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사실은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룹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이나 또 그걸 양성화하는 법안이나 이런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이런 논란을 빚은 당사자가 그걸 이제 다루고 심의한다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리네요, 이게. 그래서 아마 뭐 사보임을 당사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저런 경우에 뭐 의장이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뭐 사보임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장이 좀 뭐랄까요? 지금 여당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국회의장도 아마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어떡하지? 뭐 이런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저 자막 좀 봐주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쇄신 의총을 열어서 늦게까지 하고 결의문이 나왔거든요. 각오를 밝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런 정도면 진상조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아니 결의문 잉크도 안 말랐다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됐지 벌써 이런 소리를 하는가? 뭘 해보라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뭐 협조 안 하면 못한다 진상조사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쇄신 의총을 할 당시 엊그제 일요일 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때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정치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이 국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형사사법적 영역에 이미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게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을 통한 어떤 진상조사가 어떠한 그 유효성을 가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당의 윤리감찰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검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가능한 빠른 속도로 수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봉투 의혹 사건하고 똑같이 된 겁니까? 검찰 쪽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당이 설치한 이제 윤리감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조직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 행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형사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약간 곤혹스럽고 난처한 약간 이런 표정이 좀 묻어납니다 지금요. 난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법사위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열리면 국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인데요. 오늘도 국회에 출석을 한 거죠. 또 기자들 만나서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얘기를 해서 좀 영상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가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본인과의 어떤 연관성을 자꾸 뭐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찾아보면 질의할 때 코인 거래 이게 유일하다. 그때 당시에 본인한테 한 게 이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 향해서 이게 비웃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 특히 김남국 의원한테 상당히 좀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은.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그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떴습니까? 그리고 방금 화면에 나온 저 말고도 또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 또 이제 혼동된 것도 있고 뭐 참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많이 좀 도와줬죠. 저 질문을 할 때 본인이 이제 2시간만 자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2시간만 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인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지금 저게 자꾸 또 회자되는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처도 그렇고 지금 특히 김남국 의원의 대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처음 이 문제가 5월 5일 날 이제 언론에 터졌을 때 이게 검찰에서 뭐 흘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실정을 덮기 위해서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김남국 의원 거로 덮인 것은 지금 송영길 우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오히려 덮여버렸죠.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도 고마워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타 핑계를 대고 이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전재수 의원이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별로 할 게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그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명백하게 드러난 것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에 그 재산 변동 사유에 결국은 예금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과 뭐 세입이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지금 드러났죠. 처음에 설명과 다르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은 법상 명백한 징계 사유고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어떤 품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 상임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가 여야가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법적인 또 문제와 달리 내부적인 문제고 특히 국회의원 징계는 굉장히 제명까지 이르는 무거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좀 손 놓고 있는 민주당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의혹 제기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받아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영상이 잇따라 나옵니다. 보시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계속 제 작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요.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손옥 변호사, 이거 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무튼 뭔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제 작품입니까? 약간 이런 반박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김남국 의원은 이제 그 말한 대로 되돌려주면 한 단어로 이제 그 황당무계.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황당무계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런 이제 그 어떻게든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이렇게 돌파해 보자. 이런 식의 이제 그 꼼수인데 저는 만약에 진짜 검찰에서 공작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요 총선 직전에 하죠.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총선 직전에? 직전에 하면 이게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전에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 꼬리 자르기도 하고 이게 대책도 세우고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정했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쭉 정책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실정이 있고 그럼 나머지 실정이 없습니까?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모두에게 수사만 당하면 전부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기성전 한동훈인데 그럼 이게 노웅래 의원들에게 한동훈 장관 때문에 본인이 돈을 안 받은 게 억울하게 뭐 지금 수사된 겁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들에게 뭐 모든 것마다 정치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데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까? 따라서는 자꾸 이게 이런 걸 적반하장이랍니다. 본인이 좀 이게 범죄하다가 혐의가 있어서 이게 기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으면 성실하게 소명하고 수사를 받아야지. 전부 이게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면하려는 이런 적반하장 행태는 이제 좀 국민이 용서 안 할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이런 수사 사항만 나와서 그게 알려지면 다 한동훈 작품이다. 뭐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손정욱 변호사 그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정하게 그런 점이 있죠. 습관적으로 검찰의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성격의 말하자면 기획된 수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과연 그러냐?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 라인의 작품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단정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단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과감하게 단정하면서 본인한테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이제 성실하고 근거 있는 소명이나 답변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본인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과 이게 비례가 맞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놓는 소명마다 족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런 식의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김남국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끄떡끄떡 이렇게 설득력을 갖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니고 예.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른바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예. 강경 지지층에게 일종의 이제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변명, 논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런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또 영향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실제 강경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설득을 당해서 예.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당내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김남국 의원을 방어하는 예.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을 못 갖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강경 지지층 혹은 그 이른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민주당 내 7인회 같은 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저걸 재생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보면 화면에 있어요. 김남국 의원. 뭐 이런 메시지로 뭐 답장을 보냈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응원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탈당 선언 다음 날 응원 메시지에 답장을 준 내용이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요 맥락과 같을 수 있어요. 다음 주제는요, 지금 이 민주당 안팎에서 묘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주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김남국 지켜 다시 국회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켜서 다시 국회로. 그럼 내년 총선 얘기를 아마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결집 전략인 건가? 여기 지금 사진 있죠? 손혜원 전 의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식 한번 안 해보고 아파트 청약 한번 안 해본 저를 그 투기를 했다고 몰았던 저것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김남국 살리기 정도는 제가 충분히 옆에 놓고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십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전화 왔어. 통화할게요. 이번에는 제 개인의 일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대로 얼척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의원직을 걸고 가겠다.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들으니까. 예,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걸겠다.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이상 더 뭘 해야 됩니까? 일단요, 손정욱 변호사 잠깐. 손정욱 변호사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손혜원 전 의원 사실 이 부정당 투기 의혹 때문에 재판 받았잖아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최종? 지금 이제 그 1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2심, 3심이 틀립니다. 지금 자막은 이제 1심 아까 놓은 것 같은데 1심은요. 예.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1년 6개월. 그때는 이제 그 부패 방지법도 유죄. 예.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도 유죄.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예. 그래서 이제 그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예. 다만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방어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항소심에 갔는데 2심으로 갔어요. 2심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은 무죄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조카 명의로 부동산 샀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은 유죄다. 일부가 유죄가 된 1,000만 거네요. 원. 이게 2심하고 3심. 이게 확정된 판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받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 손혜원 의원은 뭐라고 이게 그때 공약 비서가게 국민한테 약속을 했느냐? 예. 본인은 이제 그 차명으로 투자한 게 있다면 예. 전 재산을 내놓겠다. 이렇게 그 했거든요. 예. 근데 차명으로 투자한 거는 맞잖아요. 왜 조카에게 부동산 그러네요. 실명법을 어겼다는 게 차명 투자입니다. 법원에서는 그건 인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럼 여기 전 재산을 내놔야죠. 근데 지금 아마 기사를 보니까 뭐 낮은 7개하고 그쪽은 한 50억 정도는 목포시 기증하겠다. 기증한다. 예, 이런데 기사는 떴던데 예. 그게 전 재산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차명으로 보유한 조카 명의 부동산이라든지 이 남은 전 재산을 내놔야죠. 예. 일부막에 기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약속이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예. 일단
손혜원 전 의원 얘기가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어떤 사안까지 온 건지 좀 정리 좀 했고요.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지켜서 다시 뭐 국회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도요 또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죠. 여기 보면 유정주 의원, 뭐 박찬대 최고위원 나오는데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주자는 뜻일까요?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프로테고 막시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면 설명이 있는데 영화 해리포터에 악마들로부터 보호막을 치는 주문. 프로테고 막시마 하면 이제 보호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김남국 의원한테 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문제가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김남국 실드 손혜원 전 의원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김남국 살리기 이른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전재수 의원님하고 홍석주 의원님이 여기 이 물음표에 과연 뭐가 들어갈지 좀 추정 좀 해주세요. 몰라요 지금은. 그리고요. 얘기 보면 무슨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 다들 국회로 진출시키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고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손혜원 전 의원의 생각, 여기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저도 도무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감을 잡기 어렵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살려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다. 예. 그것은 손혜원 의원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권한 밖의 일이죠. 국회의원의 말하자면 주권자 국민들께서 예.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유권자들이고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마치 손혜원 의원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인가요? 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치 않고 권한 밖의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혹여 이제 위성정당 저희들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아무래도 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예.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례대표 중에 이게 연동형을 하든 100% 연동형을 하든 아니면은 일부 준연동형을 하더라도 예. 위성정당 출연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교섭단체들이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 선언이라도 하자 예.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위성정당을 통한 국회 재입성 이것도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네. 이 물음표 다시 볼까요? 문제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내가 나설 땐가 이런 생각을 우리 손혜원 이제 내가 나설 땐가 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은 열린민주당을 만든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성 정당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이제 나타내는데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예. 일부 개딸들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어떤 뭐 특유의 어떤 지지 세력을 뭐 김남국 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저는 생각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손혜원 의원 모처럼 봤는데 사실 이번에 WBC가 있었지 않습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야구요. 예. 우리가 그 예선전에 떨어져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비판했죠. 예. 그때 딱 그 오버랩되는 인물이 손혜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선동열 선수 국가 대표 전임 감독을 불러가지고 뭐 아시안 게임 그 우승한 게 뭐 그게 대수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나무라고 그 이후로 선동열 당시 감독이 사퇴를 하고 또 야구 국가대표 전임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그 역량이 결국은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의 역량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손혜원 의원 얼굴을 모처럼 보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장면이 좀 야구를 떠오르셨네요. 네, 손혜원 의원이 그러니까 나서면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소정욱 변호사가 이 물음표에 본인이 답을 갖고 있다고 자꾸 지금 손짓하시는데 말씀하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예, 그 물음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요. 요거는 나도 뺏지 달겠다. 김남국이 막 다는 게 아니고 나도 신당을 비례를 만들면 2번은 김남국, 1번은 손혜원. 나도 국회 가야 되겠다. 근데 본인이 국회 가야 되겠다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김남국이 살리기 위해서 위성 비례 만들면 남자는 2번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김남국 2번 주면 손혜원이 1번 갑니다. 자기에게 같이 가자 이런 의도다.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셨네요.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살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뭔가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셈이 됐어요 지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재명 대표와 조금 연관이 있어요. 등장하신 분들 그 얘기를 꺼내거든요. 먼저 영상부터 좀 보시죠. 의원총회 과정 속에서는 대다수의 목소리가 윤리 제소를 해야 된다. 특히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이건 해야 된다고 했던 사안들이고요. 지도자는 어떤 결단을 할 때 있어서 항상 보면 객관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결단 몇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 제소가 가능하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도 거진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발표된 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위원 단체 톡방에다가 아니 이거 왜 빠졌냐. 우리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한 거냐. 의총은 왜 열렸냐. 원내대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뭔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일관되게 지금 두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제19 감싸기 비판이 나오는데 미온적인 이유는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부분에서 뭔가 소극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남국 탈당 전에 교감이 있었던가? 의총 결의문에서 윤리위 제소 빠졌다. 이거에 뭐 관여했던 거? 이게 보도가 나오고 또 당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며칠 동안. 자, 그러나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 뭔가 이 사안에서 미온적, 소극적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당의 문제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번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종의 내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 손절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윤봉기 씨도 모른다 그러고 유동규 씨도 측근 아니라 그러고 때문에 단지 김남국 의원이 7인회의 멤버고 대선 때 본인 수행실장을 했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도덕적 하자가 드러나도 저건 우리가 감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뿐은 아니라고 보고 통상적이었다면 손절을 했을 것이다. 아니 뭐 그 정도의 공과사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저 쇄신 의총에서 의원들이 경론을 펴면서 윤리 제소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톤 다운 시키는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때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에 경기지사도 그렇고 성남시장 시절에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대표 옷이 안 맞는 건지 어쩐지 요즘에는 고구마 이재명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도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뒤에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뭐 5일이나 지나가지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때 가서 뭐 진상조사 얘기가 나오고 윤리감찰 얘기가 나오고 당대표가 이제 뭐 탈당하고 나서야 사과하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당내에서조차 당 밖은 물론이거니와 아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 관리를 못하고 대응을 못하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소정욱 변호사는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이제 저는 한 단어로 공범. 공범.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러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는 과연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책임이 없는가? 그때 대선 때요. 대선 때 그 P2E 돈 버는 게임 있잖아요. 예. P2E 게임 합법화 이거를 아마 주장한 거 이재명 대표 했을 겁니다. 공약에. 그리고 그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요. 예.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NFT 대체 불가 토큰 예. NFT 그 기반으로 한 이재명 펀드를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표도 했어요. 그걸.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엄청나게 그 펀드 판매나 도움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김남국 의원의 그 행위에 책임이 없는가? 예. 본인 책임도 저는 합법화라든지 본인의 펀드라든지 여러 개 도움도 받고 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때 위믹스에서 그 원래 공시된 것보다 엄청나게 30% 이상 초과 발행해서 예. 막 뿌렸어요. 하늘에서 이제 에어드롭처럼 하늘에서 막 뿌렸습니다. 과연 이게 김남국 의원한테 갖는 게 없는지 의혹, 예. 물론 의혹입니다. 또는 이게 장경태 의원은 갖는 게 없는지, 예. 또는 이게 다른 의원은 없는지, 예. 이재명 캠프는 게 없는지 이런 게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호하게 대처를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강한 의심을 지금 딱 던지셨어요. 전재수 의원님께는요 이 부분이요 의총 그날 계셨죠 자리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의문에서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된다 이 부분 진실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많이 진짜 욕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1월 저녁 4시부터 10시 넘은 시간까지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열띤 의원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중론으로 모아진 것이 예.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미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예. 이것은 무책임한 당의 처사다 또는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윤리위원회,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정도는 오늘 의원총회 결과로서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결의문에 그걸 담자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겁니까? 다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의문을 만드는 그 권한은 이제 원내 지도부에 위임을 한 것이죠. 위임받은 원내 지도부가 결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상조사 이후에 좀 판단을 하자 해가지고 아마 윤리위원회 제소 부분은 빠진 것 같고 그 이후에 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단체 카톡방에서 또 의원들이 이제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에 또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원내 지도부가 다시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그런 내용 결의문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결의문을 막상 지도부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빠져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논란처럼 비춰졌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또 좀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또 부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투자 관련된 논란과 의혹 참 여러 갈래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분들 정치와에 대해 계속 출연하시지만 참 말씀하시기가 당혹스럽고 곤란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묻어납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러고요. 어제도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두 명의 인물이 차례대로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 주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복 갈비찜 vs 카레밥.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뭘 드실까요? 물론 기호 따라 다르지만 일단 요 전복 갈비찜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영시장 얘기가 오늘 좀 나왔죠? 오염수 떠들면 점점점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인데요. 전복 갈비찜 대 카레밥 얘기인데 이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뭔가요? 사진 2장이 나왔어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등장을 하는데 지난 2일 충북대에서 요새 1,000원의 아침밥 대학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행사 가서 이제 급식, 배식을 직접 했어요. 학생들에게 많이 먹으라 그러면서 1,000원짜리지만 뭐 잘 먹으세요. 그리고 뭐 홍보하고 알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앞치마에 뭐 1,000원의 아침밥 저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사고요.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9일 충북학사라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무슨 특식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식이 일단 이것만 보세요. 특식의 메뉴를. 전복 내장 톱밥, 아롱사태 전골, LA 돼지갈비찜, 한식 잡채, 장어깨 이게 무슨 한정식집 메뉴 같기도 하죠. 코스 메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명란 젓갈.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거 볼게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이게 뭐예요? 다른 메뉴가 있는데 카레밥, 된장국, 감자 크로케 끝. 자, 박원석 전 의원이 이게 무슨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이제 충북학사라고 서울 영등포구에 예. 충북 출신의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충북 있습니다. 충북 지역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네, 한 350명 정도가. 그럼 충북 도지사 관련돼 있겠네요. 관여할 기숙사에 수도 생활을 있고요. 하는데 예. 그 기숙사에서 충북지사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충북 지역에 이제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한 거죠. 간담회 끝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칸막이를 치고 그 식당 같은 공간이었는데 충북지사하고 의원들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저런 화려한 메뉴로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원래 기숙사에 예정돼 있던 그 메뉴로 식사를 한 겁니다. 가격을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여기 나고요. 보면 원가가 카레밥은 2,700원, 저 화려한 저 밥은 거의 3만 원. 아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 그래도 조금 좀 이 뒷말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치고 의원들하고 충북도지사는 저렇게 화려한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기숙사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거고. 근데 통상적으로요. 저런 도지사면 요즘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정치인도 같이 자리했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저런 학생들을 만나면 통상 일부러라도 학생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게 거를? 통상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군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예. 앞서 이제 배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런 학식 배식을 하러 간다든지 같은 예. 메뉴로 식사를 하고 저 간담회에서도 간담회 취지로 본다면 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일종의 이제 특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일부러라도 학생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최근에 이제 여러 구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산불 현장에 가서 진화 작업을 지휘하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음주 논란이 나오기도 했고 예.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과연 저분이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충북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충북 도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충북도에서 어떤 해명을 냈는데 일단 행사가 연거는 여의도 국회와 가까워서 했다. 뭐 그건 알겠어요.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 차마 생각을 못했다. 이게 생각을 못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학생들이 뻔히 와서 정치인들이 와서 그리고 도지사가 와서 간담회 끝났는데 저쪽 딴 데 똑같은 장소인데 칸막이 쳐놓고 거기서 뭘 먹나 보면 학생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자, 홍석준 의원님. 우리나라 말에 사실 먹는 거 갖고 차별하면 정말 화난다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이게? 이거는 그 김영환 지사가 뭐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뭐 이걸 챙기지 못한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도지사인 김영환 지사가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산불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제 그 산불 면적으로 인해서 도지사 관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본인이 직접 그 예산 간담회로 인해서 이제 여야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어떤 자리였고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충북 학사에 있는 같은 학생들하고 공간에서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어떤 그 식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좀 세밀히 살피지 못했고 그리고 관련된 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실망감을 넘어서 좀 분노를 좀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저는 크게 좀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좀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만약에 저 현장에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되셨어요? 학생들 간담회 끝나고 식사하라고 그쪽에서 말은 갔는데 갑자기 저런 게 나왔어요. 막 한정식처럼.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거 학생들은 뭘 먹는지 그걸 당장에 이제 좀 비교를 하고 가급적 같이 먹자가 당연히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메뉴 숫자도 참 많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 분이 있거든요. 쓴소리를 굉장히 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인데 이게 도대체 21세기판 반상차별인지 아니면 20세기판 권위의식에 쩔은 구태 못 버린 건지 21세기판 반상차별입니까? 20세기판 구태입니까?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해도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굳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저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칸막이 치면 냄새는 안 납니까? 음식에? 뭐 칸막이 쳐가지고 못 보게 했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음식 냄새 다 나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을 떠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공감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장소에서 더더구나 그 간담회 하러 간 장소에서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충북도 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술잔을 기울이질 않나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질 않았나 도대체 충북도지사의 소임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정말로 충북도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그 주변을 둘러보고 뒤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김영환 충북도지사 한 번쯤 다시 좀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때 도지사가 참석했고 뭐 이제 충북 지역 뭐 정치인들도 같이 뭐 자리를 했다 그러고 알려지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학생들하고 똑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간담회 끝나고 근데 먹고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식사가 부실한 것 같다는 느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충북도에서 뭔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뭔가 개선책도 좀 얘기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다음은 여기 또 통영시장이 등장을 해요. 여기 천연계 통영시장인데요. 지난 11일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갖고 있지만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 오염수 얘기하면 통영수산물 안 팔린다. 소정욱 변호사,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통영의 그 수산물 판매에 아마 여러 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오염수에 오염되면 안 팔리니까 그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뭐 굳이 알리지 말자 뭐 이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의 본 뜻을 제가 이해는 돼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광우병이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이거는 이제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으로 팩트로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보면 이게 아직 방출도 안 됐는데 뭐 이게 물고기 기형이 나올 거다, 또 이게 임신하면 기형이 나온다 이런 게 온갖 괴담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통영의 수산물도 좀 피해 가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대책도 있다. 아마 이런 이제 취지 같은데 저는요. 근데 그때 우리 광우병 사태도 한번 돌아보면요. 아마 이제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부가 국민하고 이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진정한 소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아마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다면 그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떠들지 말고 입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데 실제 팩트대로 뭐 삼중수는 얼마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인체가 어떻게 된다 또는 이게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전부 이렇게 떠들지 마, 조용해,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본인이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사과했는데 앞으로 저는 지자체장이든 정부의 누구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입을 닫고 있어라.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소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잘못된 행태다. 이래 봅니다. 정부도 조용한데 시가 먼저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통영시장 뭐 지난 11일 뭐 꼭 요 내용은 아닌데요. 모습이 좀 영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씨가 엊그제 갔는데 벌써 50분 받았습니다. 구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통일은 대책이 있니 없냐고 이래서 지금 이거 놀라야 되니까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본의 아니게, 통상 이런 얘기 나오죠.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죄송, 확대 해석은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 취지 좀 이해해달라 뭐 이건데요. 수상 분야 피해 예상돼 안타까운 마음의 한 발언입니다.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런 또 변명을 좀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정치하는 사람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정치하는 거 아니죠. 한마디를 하면 그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는지가 정치인의 언행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통영시장은 좀 부적절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지금 방출하는 것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은 이번 여름 중에는, 이번 올 여름 안에는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다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IAEA의 과학적 검증은 삼중 수소에 한정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라리움이라고 있는데 뭐 2488 얼마 뭐 여러 가지 전문적 영역이던데, 이거 보면 45억 년인가요? 그 기간 내내 우라리움이 자기 분열을 하면서 방사능을 계속해서 내뿜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이제 피폭이 됐을 때와 그걸 먹었을 때, 내부에서 피폭이 됐을 때 이게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우럭 같은 경우는 지금 세슘 농도가 여러 수십 배 기준치 발견이 되고 있고, 일본의 어부와 일본에 말하자면 조업을 하는 어부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자국의 어민들조차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태평양 도서에 있는 도서국들이 이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이 방류를 미뤄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영시장이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뭐냐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발언을 언론이 왜곡해서 또는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가지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한 번쯤 자세와 태도를 다시 가다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제가 그 우리 바다 찍히기 TF 저희 우리 당의 위원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게 좀 팩트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우라늄 관련된 45년 이런 것은 삼중 수소가 아니라 다른 우라늄 관련된 물질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게 60여 가지 혹은 뭐 극히 미량을 빼면 한 30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액정 제거 설비 가칭 알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IAEA 감독 하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리에 어떤 기준이 적합하면 이제 어떤 방류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방류가 된다면 결국 이제 크로시에어 해류를 통해서 독일의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게 이제 4년에서 혹은 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과학을 떠나서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어업 관련된 어떤 그런 물고기라든지 게 이제 그 방사능 어떤 그런 피해가 있을까봐 이제 이 검사하는 지점이라든지 검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더 늘려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정부, 특히 또 지자체도 계속해서 더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팩토와 관련된 거라 지금 뭐 일부에서 이 일본이 이제 태평양 앞바다에 이제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해안까지 오는데 4년, 7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양 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 1년 안에는 부산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에 제일 먼저 온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4년, 7년 이래버리면 마치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해양 생태학자들은 6개월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바로 온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장 두 분이 등장하는데 다 먹는 얘기가 들어가요. 이거 먹는 거요. 민감합니다. 먹는 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잖아요.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약간 이제 목소리 크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빅 스피커들, 돌연 빅 매치. 갑자기 무슨 매치가 열렸길래 빅 스피커의 매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 무슨 얘기구나 이걸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아우지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참 별 얘기를 다 하시네.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한 번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의 운영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안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자, 답변하세요. 빠지세요. 돈 드는 거야. 의사진행 바로 주시라고. 아니 제가 지금 조은희 의원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계속 떠들어 보세요. 그리고 의사진행 바로 주세요. 의사진행 바로.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 한번 했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싸가지 말이야.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강압, 편파적 회의 진행과 동료 의원 신상 모욕 발언을 규탄한다. 장제원 위원장의 각성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동료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 막말을 내뱉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항의와 발언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 것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의 상임위 독재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이성만 의원이 자리 옮겼죠? 왼쪽으로 옮긴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누가 너무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 이거. 제가 국민들이 보시기엔 똑같다고 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무슨 상임위에서 쟁점이 있는 의제를 둘러싼 무슨 본질적인 이런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실은 회의 진행만 하면 되는데 왜 본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그렇게 질의를 길게 하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성만 의원이 목소리를 좀 높이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최근에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장제원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 반응도 또 싸가지 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성만 의원이 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게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동료 의원을 모욕 줄 이유는 없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도 지르고 반말도 하고 뭐 싸가지 없다 이런 비속어 표현까지 등장한 것도 적절치 않고 근데 보면 그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안위에서 저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지난번에도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느닷없이 자리 이석했다고. 사실은 자리 이석에 대해서 본인이 사전에 허락을 해놓고 얼마 전에 그랬죠. 그렇게 고함을 치고 훈계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상임위원장답게 어쨌든 상임위를 주관하는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좀 무게 있게 의사진행을 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위원장의 권한이나 역할을 존중하면서 상임위를 진행해야지 본질적으로 무슨 의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닌 거 가지고서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는 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화면 좀 봤어요. 원래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데 최근에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잖아요. 그 원래는 이쪽 민주당 의원석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국민의힘 그리고 끝에 이전 소수정당 무소속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고 이거 돼서 뭐 싸가지까지 막 나온 거예요, 발언이.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은 상임위 회의 때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뭐 저희 가방에도 뭐 정청래 위원장이 워낙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장재현 의원 굉장히 얌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긴 또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다. 저희도 비슷한데 박안주 의원이 또 무소속돼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이기는 사실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 사실 위원장도 회의 진행도 하지만 또 뭐 질의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청래 의원도 항상 질의를 누구보다도 오래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성만 의원이 과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런 입장인가.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탈당을 하고 지금 곧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인가 저는 오히려 좀 오해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권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좀 탈당하다가 복당을 하고 또 때로는 이 무소속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요. 지금 이게 그 안건 조정이라는 이런 데 무소속을 한 명 또 넣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다시 이제 복당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말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제목이 이제 빅스피커들이었잖아요. 다음 빅스피커들은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당 내부예요. 하태경 의원 대 홍준표 시장. 요즘에 막 서로를 향해서 뭐 이런 얘기했대요. 홍 시장 어떨 때는 좀 모자라다. 사리 분별력 떨어졌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여기서 당내 어줍잖은 후배들 대들며 용납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답니다. 최근에. 자,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나요, 팔푼이처럼. 근데 모질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예요. 굉장히 그렇죠. 욕 들어도 싸죠. 그리고 본인도 어저께인가 대통령한테 뭐 총을 겨누지 않겠다, 뭐 나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반성문을 썼거든요. 반성문 썼으면 사과를 해야지. 난 이분이 자기의 잘못에서 사과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전재수 의원님 이게 나비 당사 중이긴 한데 이 삼선 중진 의원이고요. 대선까지 출마했던 이 당의 이제 중진이자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설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도 두 분 사이가 왜 저렇게 나쁜지 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뭐 사이가 나쁜 거하고 말싸움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더더구나 팔푼이니 뭐 이런 표현은 이게 뭐 아무리 뭐 삼선의 중진 의원이고 해도 연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팔푼이 이야기 나오는 순간 아차 싶었나 봅니다. 하태경 의원도 사과 잘 안 하잖아요. 손정욱 변호사, 이게 뭐 서로 도움 됩니까? 이런 설전이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만 보면요, 홍준표 시장이 잘못했다 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은 정치를 잘 모르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졌습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상임고문 해촉했다고 지금까지 옹졸하다고 욕하는 거 그게 옹졸한 거예요. 이 사건만 보면 홍준표 시장이 저는 잘못 발언했다 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하태경 의원이 잘했느냐?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2005년에 그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때 김영춘 옛날에 그 장관 있잖아, 시장.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 하태경 의원이 요건만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공감하신다. 근데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떻게 배웠을까? 지금 이게 본인도 정치 오래 했잖아요, 삼선이면. 근데 그 선배한테 그렇게까지 예의 없이 저렇게 비판한 거, 그거는 내용을 떠나서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사이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모자라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졌다. 어줍지 않은 후배. 그럼 이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런 설전이 지금 당내에서 오갔다고 그럽니다.